일단 밖에서 지금 왜 우왕좌왕하셨냐면 밖에서 우리 예송 작가가 하트 PD가 8시 반에 나가야 된다고 자기 빨리 연결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하트 PD를 좀 빨리 연결을 하고 밖으로 뭐, 예. 보내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캐나다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죠? 네, 제 말이요. 캐나다는 심지어 미사일도 이거 뭐 쏜 적도 없어요. 왜? 그게 아니라 소외된 유창수 PD, 불쌍한 유창수 PD를 생각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럴 때 아니면 연결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 어제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하트 PD 연결하기 전에 일단 누리호 뜨는 장면이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죠 먼저. 어제 5시죠. 저 하얀 게 수증기라면서요. 이게 너무 고온이라서 그 보호하려고 물을 엄청나게 뿌린다. 물을 수증기. 와. 우와. 소리가. 와. 진짜 뭉클했어요. 사이즈가 크다고요. 자,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요. 예, 유 감독님. 아, 뭉클하더라고요. 저거하고 캐나다를 어떻게 연결시키나 한번 여러분, 본방에서 이미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어제 3단 엔진까지 작동을 해서 700km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고도 700까지는 올라가서 우주를 향해 쐈는데 46초가 덜 타는 바람에 연소가 46초 덜 되는 바람에 탄력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쏘긴 쐈는데 궤도에 안착하는 것까지는 실패한 한 90% 성공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요걸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제 하트 PD를 떠올린 건 여기 하트 PD가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는가. 엄청 신나서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한번 마이크를 좀 줘보자. 뭐 이런 의도라는 거. 자, 불러보죠. 하트 PD 나오세요. 나왔나요? 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캐나다에서 프로 유튜버를 거둔다고 있는 하트 PD고요. 저기 다들 끼세요. 헤드폰 좀. 예. 요즘에는 요리 연구가로 또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요리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네. 지금 이 시간이면 원래 이제 외부 나가서 식사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 아침 아닙니까 지금? 또 댓글쇼에서 나와달라고 하도 간곡하게 약간 일정을 조정해서 일단 방송을 마치고 가는 걸로 그렇게 고맙습니다.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뭐 프로 유튜버가 되니까 막 스케줄도 막 겹치고 막 그렇습니다. 저기 하트 PD 좀 미안한데요. 제가 어제 원고 준비 막 하다가 11시쯤이었나 밤에 유튜브를 보다가 하트 PD의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됐어요. 정말 좀 미안하게도 5명이 있을 때 제가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그 드문 경우를 보셨고요. 예, 그 5명은 요즘에는 5명은 이제 초반에 막 시작할 때 열자마자 잠깐 그렇지 뭐 요즘에는 그보다 훨씬 많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댓글쇼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 아침에는 댓글쇼, 저녁에는 하트 패밀리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걸까 생각하다가 5명 있는 데서 말을 걸어버리면 이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해서 조용히 좀 보다가 제가 나왔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변상욱 선배 인사 좀 나누시죠. 예, 뭐 캐나다에 궁금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스하키 리그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아이스하키를 잘 몰라서 아이스하키는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여기서 경기를 한다는데 토론토에서. 근데 토론토만 가려고 해도 왕복 5시간이라 아직 잘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그냥 저는 저희 동네 킹스턴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렇게 크게 반가울지는 않으신가 봐요. 캐나다 방송에 한국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는 안 나갔을 것 같아서. 나갔어요? 네, 캐나다 방송에서는 그거는 안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애들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가지고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뉴스가 그런 게 나가고 있다고요? 한국에 관한 뉴스 나간 건 뭐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요즘에는 제일 핫한 뉴스고
한국 관련 뉴스. 한국에는 뭐 크게 관련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통 안 나오는군요, 우리 뉴스는. 우리나라 얘기는 오징어 게임 근데 오징어 게임이 진짜 화제인 게 아이들이 전에는 이제 뭐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그게 이제 빨간불, 파란불 하면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합니다. 여기서. 신기하다. 캐나다 아이들이요? 그거를 캐나다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은 못 하고 스퀴즈 게임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해요.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를 이제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름이 바뀔 정도로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인기고 그리고 그 저희 아들 태준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꼬마애가 갑자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했는데 좀 이따 또 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그것도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목소리처럼 약간 그 섬뜩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얘가 몰래 본 거예요. 엄마 아빠 모르게. 그러니까 미성년자 관련 불가인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인이 아니고 한인 친구가 아니고 캐나다인 친구가. 야. 네이슨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인기는 인기구나.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확인이 됐고 이대호 PD도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랜만에. 잘 계셨죠, 선배? 우리 이대호 PD가 뉴스쇼 하면서 힘든 것들을 저한테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랬니? 팀에다 직접 얘기해도 될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게 대신 말해달라는 건지 제가 약간 확신이 안 서서 팀에 전달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하시네요. 대호야 많이 힘들었어? 캐나다에다 대고 고생한다는 거는 좀 팀에서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알죠. 우리 이대호 PD가 지금 건리님이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건리님이 하트 PD 나오니까 이 양반 퇴사했나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퇴사가 아니고 지금 휴직 중이신 거죠? 그렇죠. 이대호 PD 지금 말 돌리는 건가요? 이거 안 나오기는 마찬가지고. 그래요. 우리 김준일 대표랑도 인사 한번 나누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혹시 반갑습니다. 북극곰 잡으러 언제 가실지. 그 북극곰은 정어리 기름이 잘 먹힌대. 정어리 기름. 제가 프로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구독자의 목을 메고 있어서 한번 북극곰을 보러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싸우는 장면, 대치하는 장면들을 찍으면은 한 100만 뷰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도 멀어서 차를 몰고 가야 되는지 못 타고 가는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트 PD를 연결한 이유는 뭐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도 있지만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순수 개발 로켓가 쏴졌는데 하트 PD가 진짜 한국에 있었으면 데쿠쇼에 앉아 있었으면 이게 2시간 각이잖아요.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 만한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마이크를 좀 열어줘 보자. 이래서 우리가 연결한 거거든요. 보셨어요 어제? 어제 그걸 생방송으로 보진 못하고 나중에 영상은 봤는데 한 가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댓글쇼에서 2시간을 말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는 맞지만 또 김현정 앵커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럴 것 같아서 2시간 분량 얘기할 걸 준비하진 않았고요. 한 10여 분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할 걸 준비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또 캐나다까지 연결을 했는데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냥 잠깐 얼굴 보고 소감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뭐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좀 해보시겠어요 한번? 아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질문이라도 해줘야 또 그런 모양새가 이제 혼자 얘기하면 그게 질문 주고받고 이렇게 뭐 질문을 좀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이대호 PD 사전에? 그런 게 짠 게 있어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준비된 걸 말씀해 주세요. 준비된 걸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우리가 질문을 뭐 주고받질 않아갖고 그럼 뭘 물어봐야 되나?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누리호 의미 세계 우주 개발 상황 이런 거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사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10년 동안 연구하고 이게 뭐 한 2조 이렇게 들었다고 하죠. 돈도 엄청나게 들고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한 500여 명이 노력을 쏟아부어서 만든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거 쏜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것도 뭐 일종의 국뽕 아닙니까? 이런 문자도 실제로 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가 12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시대에 충무선이라는 분이 예, 그때 처음 만든 그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고려 시대. 주화라는 게 있었는데, 예, 모르시나요? 예, 주화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신기전이 되고, 화차가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우리나라가 로켓이 낯선 기술이 아니고, 그게 거기까지 가요? 예,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앞서 있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90년대까지는 이제 남의 위성 돈 주고 빌려서 그렇죠. 써왔고요. 90년대부터 이제 하나씩 쐈죠. 쌓아 올렸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올린 인공위성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열 몇 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은 많이 쏠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 하나가 지금 쏜 게 한 2,000개 정도를 쐈고요. 앞으로 12,000개를 쏜다고 그러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뒤쳐져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뒤쳐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그 로켓이라는 게 위로 쏘는 그 우주로 나간 로켓이지만 이게 사실은 미사일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최초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촬영한 로켓이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개발한 그 V2 로켓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영국을 공격하려고 만든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초에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촬영한 로켓이 이거고요. 또 그걸 만든 그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에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나사에서 일을 하면서 인공위성 쏘는데 일조를 해요. 그때 미국이 이제 소련한테 뒤처져가지고 계속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이 사람이 그 V2 로켓 기술 가지고 거기다 일조를 해서 인공위성을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국방 기술이 곧 우주 기술이고 우주 기술이 국방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우리 확보한 셈이다. 국방 부문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 봐도 뭐 아시다시피 그 우주 산업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민간에서 이제 잘 쓰이는 게 많죠. 특히 항공 산업에는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집집마다 다 있는 그 전자레인지도 사실은 나사에서 우주인이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정수기 같은 거, 필터 있는 정수기들 이것도 다 그 우주인들이 우주 나가서 쓰려고 만드는 건데. 예,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우주 개발을 하면 나오는 그 부산물로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위성을 계속 쏘려고 하는데 지금 한 번 쏠 때마다 몇백억씩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나라 거 빌려서 로켓 빌려가지고 쏘는 게. 근데 이제는 그 돈을 우리가 개발한 로켓 실어 보냄으로써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억울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아리랑 2호 위성을 쏘려고 할 때 2006년인가? 그때 쏘려고 할 때 중국의 로켓을 빌려가지고 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까지 주고 쏘려고 했는데 미국이 아리랑 때? 아리랑? 네, 아리랑 2호 때. 예, 미국이 벌써 또 기네요. 굉장히 준비를 굉장히 되게 예전에 많이 보던 장면이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네. 하십시오. 굉장히 압축해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때 중국의 계약금까지 다 줬는데 미국이 인공위성에 자기들 기술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첨단 기술을 중국에 가져가서 사용하려면은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금 떼이고 결국 못 쏘고 러시아 거 다시 빌려가지고 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서름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가 국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과시할 수도 있고 국민들도 좀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궤도 올리는 데에는 최종적으로는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성공한 거고 이 발사체 기술 가진 것만 해도 세계에서 10번째거든요. 그럼 뭐 선진국이라고 볼만하고 우주 강국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성공할 거로 보는데 이번에는 연료가 그 타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던 건데 이 정도는 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년 뭐 5월로 예정된 2차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7번째로 성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이렇게 성공을 해줘야 이제 우리나라 그 이공계 영재들이 우주 산업으로 가서 더 개발을 하고 하는 거지. 계속 실패하고 우리는 안 돼. 그러면 뭐 다 이제 의뢰 가려고 하겠죠. 그런 거를 좀 우리 산업에 크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영재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었다. 해야 되는 거였다. 뭐 그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지금 르티님이 중간에 말 끊을까봐 입에 모터 단 것 같다고. 네, 두리두리님이 머리 감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머리가. 네, 뭐 이렇게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해박하다 칭찬하시는 댓글이 진짜 아니 많네요. 앞에 뭐 지금 적어놓고 하세요, 하트 PD. 어쩜 이렇게 그걸 다 막 달달달달 하세요? 조금 적어놓으셨어요? 아니 사실 어제 하트 패밀리 방송을 할 때 어떤 네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누리호가 이런 의미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또 마침 이대호 PD가 연락이 와서 댓글 쳐달라고 하길래 또 이렇게 캐나다까지 연결을 하는데 그냥 잡담만 하다 끝날 수는 없다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죠. 와. 예, 공부를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박학다식하게 보였다면 잘 된 거고요. 거의 예, 머릿속에 있는 거 말하듯이 그렇게 보였다면은 예, 지금 방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연결한 화면이 약간 예. 외국의 그 로켓 전문가 연결한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서 저도. 지금 접속자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 그런 효과가 있는 거 나도 아닙니까? 이거 들으면서 밑에 자막도 하나 좀 영어로 넣어주세요. MIT 연결한 줄 알았어. 나사나. 네. 저 캐나다식 이름 있습니까? 캐나다에서 쓰는 영어 이름? 캐나다에서도 창수라고 하는데 예, 근데 다들 못 알아듣고 뭐 첸수, 그렇지. 첸수. 예, 탕슈 뭐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하고요. 뭐 하나 좀 예, 만들죠, 우리. 자꾸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창수라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써놓은 거 뭐 시앙슈 그렇게 돼 있고 X로 네, 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진짜 예. 저기 어딥니까? 나사 쪽 연결한 느낌. 그쪽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한인 박사 연결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나네요. 아마 예, 킹스턴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지 않을까. 작은 도시고 한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캐나다 킹스턴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우주를 말할 수 있는 한인. 알겠습니다. 뭐 유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예, 나름 전문가가 좀 한 명이 아닐까. 준 전문가 캐나다 첸슈피 유감독 센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한 건 다 풀었나요 지금? 혹시 더 남진 않았죠? 아니 뭐 예, 조금 있는데 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기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나가셔야죠 지금. 외출해야 된다면서요? 예. 9시 반에. 예, 제가 예, 약속이 좀 있어서. 예, 누구랑 나갔다 약속이 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 캐나다에서? 누구랑 약속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가 없잖아요. 이제 그 헬로윈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예. 여기에 그 포트 힐리라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네. 요새를 박물관을 만든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그 호박 같은 것도 전시해놓고 야간에 개장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티켓을 샀는데 좀 늦어서 좋은 시간에 못 가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 구경 가는 거였어요? 약속이? 예. 뭐 좀 약한가요? 중요한 여기는 외출이 일정이 있다고 비싸서.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거 가족들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가 지금 왔다 갔다 가족들하고. 하는 거 보니까 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러면은 뭐 요 정도 할까요? 예, 이제는 방송을 끝내라는 듯이 예, 예. 자, 창수 씨 다음 누리호 발사 때 연결합시다. 네. 내년 5월인가요? 예. 내년 5월에 그러면 내년 5월에 그러면 박물관 구경 잘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태준이 반갑습니다. 안녕. 예. 네. 와. 진짜 우리 꿀단지들은 뭐 우리 하트피디를 잘 알지만 이제 오며 가며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게 약간 나사 어디 우주센터 연결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역시 준 우주 전문가 네. 하트피디. 칭찬하고 싶은 건 네. 사실은 PD로서 저렇게 지적 호기심과 탐구는 정말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럼요. 예, 자기 맡은 프로그램 얼른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냥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든 걸리면 그냥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정말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주하면 또 진짜 하트피디잖아요. 우주에 대한 관심, 예, 과학.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며 뭐 다 관심이 많은데 좀 이게 문과 PD들은 대부분 문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과생들이 좀 관심 안 갖는 분야의 하트 PD들은 또 제가 항상 금과 억조로 생각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로켓을 쏴서 달나라에는 왜 가는 거야? 카페도 없는데. 빵도 없고. 아니 누리호 얘기 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죠. 네. 누리호. 어제 저희가 본 방송에서 누리호 1단 엔진을 만든 팀장님하고 네, 최영환 팀장. 그 엔지니어와 인터뷰 되게 귀한 인터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커다란 누리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1단 엔진인 거 네. 맞죠? 맞습니다. 맞죠. 세계 7번째고, 그러니까 나로 때 우리나라에서 2, 3단 로켓까지는 개발을 했는데 1단을 이제 외국 기술을 빌려서 했던 거잖아요. 러시아. 근데 이번에 이거를 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1단은 성공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번에 성공한 거 맞습니다. 네. 일단 로켓은 잘 발사가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발사돼서 뭐 3단까지 이렇게 분리 잘 됐다라는 걸 이제 TV 통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팀장님하고 한화 계신 분한테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어제 출연하셨던 그 네네네네. 엔지니어 분께. 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지금까지 긍정적인데 아직 결론을 아직. 기다려봐야 된다 하고서 성공 확정 발표 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끝이 아닌가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3단 로켓이 그 덜 타면서 네. 어제 이제는 뭐 비화를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한화에서 오시면서 그러니까 1단 엔진 개발이 한화 담당이었는데 한화 팀이 오면서 밖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저랑 얘기할 때는 30% 네. 보통 첫 번째 발사에서 성공할 확률은 30% 미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밖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오프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선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이번에 사실은 좀 자신이 있는 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 2단은 제일 어려운 건 성공을 한 거고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있겠어요 했던 3단에서 네, 예전에 성공했던 부분인데 실수가 네네. 나서 그래서 김준일 기자 90%의 성공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저거는 마이너한 거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뭐 실패가 되긴 했지만은 그 연료 분사 문제는 조금 더 금방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 5월에는 정말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이 위성에서 쏘는 그 유튜브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좀 멍 때릴 때가 있어요. 맞아. 예. 예. 우주 위성에서 예. 이렇게 카메라 달아놓고서 예. 유튜브를 한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거. 그거 한 번만 저게 찾아볼까? 제가 단톡방에 제가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 365일 24시간 틀어놔요. 그러면은 우주에서 그게 저궤도거든요. 우리가 쏘아 올린 그 저궤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그런 누리호에 담아서 위성을 쏜 다음에 걔들이 궤도를 돌면서 우리한테 화면을 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인 우주정거장이라서 실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아, 지금부터 있는 거. 우리 볼 거? 아. 거기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이게 계속 이제 카메라 각도가 바뀌는데 이게 이제 누리호가 올라갔으면은 이런 영상과 사진을 이제 보여줘요. 사람 보이죠 지금 우주인들 여기 지금 여기는 우주인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주정거장이네 아예. 예, 우주정거장인데 각도를 지금 이제 여기를 비춰주기도 하고 지구를 비춰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구의 지금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틀어주니까 멍 때리고 싶을 때 한 번씩 이거 이제 보게 이게 제목이 코스모 사피엔스예요. 코스모 사피엔스. 예,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 우주에 있는 인류다. 그래서 코스모 사피엔스라는 채널이에요. 유튜브에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코스모 사피엔스. 예, 영어로 쓰시면 지구가 항상 저렇게 이제 파랗게 나옵니다. 저렇게. 저기 밑에 보이는 예, 파란 게 예, 우리 있는 지구예요. 예, 우리 있는 지구예요. 지금은 우주인을 비추고 있는데 보통 지구를 비추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 있어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한 거예요, 유 감독? 이게 실시간이 라이브. 지금 우주예요? 예, 지금 우주? 어. 와, 되게 신기하다. 예. 와, 진짜 우주인들이 저기 정거장에서 저렇게 뭐 막 일을 하고 있네. 이 시간에.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으면은 라이브로 지금 우주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예. 또 선명하네요. 화질도 네. 엄청 예. 선명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우리가 이번에는 사실은 위성을 달진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더미 위성이라고 그래갖고 일종의 모의 위성을 네네. 그냥 단 거예요. 왜냐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실패하면 위성까지 날려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종의 모의 이 위성을 달아서 가짜 위성 달아서 띄워본 건데 이게 만약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위성 달아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위성들 아까 저 어딥니까 스페이스 X에서는 2,000개 실어 날랐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럼 우리 것도 실어 나르고 우주 로켓 못 만드는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부탁하면 그거 실어 나르고 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건 거죠. 네네. 어. 그 나로 때 사실 2번 발사 실패를 했는데 그때 위성을 넣어서 쐈거든요. 그래서 아깝게 위성 2개도 같이 날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더미 위성으로 쐈고 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근데 진짜 어제
감동받으신 분들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보면서. 그리고 어제 그 최영환 팀장 네. 이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참 좋았는데 그거는 꼭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낮다. 실패하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영환 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지기 위한 여정에 불과한 거다. 그 부분을 딱 짚는데 아 실패한다고 실패가 아니구나. 우주 개발의 역사는 사실상 네. 실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역사이기 때문에 네네. 결코 어제의 실패에 뭐 좌절할 맞습니다. 것도 없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힐링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저도 펑펑 울어야 될 어떤 처지에 있는 거긴 하죠. 왜냐하면 기자로서 위성을 처음 제작했을 때 이제 기사를 쓰면서 그러나 이건 우주 개발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발사체를 구하러 소련에 갔다가 일본에 프랑스에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하면서 사정하고 가격 경쟁 어떻게 되나 보고 그러면서 겨우 부탁해갖고 눈치 봐서 날짜 맞춰갖고 거기 뛰어가서 쏘아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우리는 쏘아 올리느냐 그것까지도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쏘아 올리는 것까지 봤으니까 네. 실패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느냐 비비님은 또 당연하죠. 그러셨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얻는 수익이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왜냐하면 통신위성이든 기상위성이든 쏘아 올려놓고 이게 내구성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또 바꿔줘야 되고 그렇죠. 바꿔줘야 되고 하니까 계속 쏘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저 위성 네. 저거 속도가 네.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몇백 킬로요? 로켓이요 아니면 아니, 위성이요? 저 위성 돌고 있는 위성 게 돌고 있는 궤도 게, 돌고 있는 궤도 거 돌고 있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느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초속 7km예요. 초속이 7km. 예, 1초에 7km를 가는데 우리가 이를테면은 뭐 그 열차 뭐 KTX 타고 안에 있으면은 네. 그 속도감을 못 느끼잖아요. 네. 밖에 풍경을 보지 않는 이상 저것도 마찬가지니까 초속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엄청 빠르구나 진짜. 예. 전 느리 이렇게 궤도를 계속 도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근데 아니구나. 지구 이제 자전 궤도랑 그러니까 자전 방향이랑 같이 돌다 하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속도감이 좀 느린 덜한 것처럼. 건데 실제로는 엄청 빠르다는 사실 뭐 비행기 날아간다고 이제 시속으로 따져서 한 800km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맞아요. 초속이 맞아요. 몇 킬로다 그러면 예. 엄청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제 누리호 절반의 성공 이런 제목이 많이 달리던데 저는 절반 그 이상의 성공이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좋고요. 아이들에게 꿈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저 장면 보여주시면서 오늘 뭐 하트 PD랑 함께 누리호 이야기 잠깐 해봤고